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제가 건국된 이래로 그 도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례성을 백제의 첫 도읍이라고 하지만 앞서 백제 시조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백제는 비류로부터 시작되기에 그 첫 도읍은 미추홀로 보아야 합니다. 백제 건국 시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소개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년 기원전 18년 계묘년 정월에 비류가 동쪽으로 가서 남으로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이르러 그곳에서 살고자 하였다. 온조 역시 오간과 마려와 함께 서남쪽으로 가서 폐하를 건너 미추홀에서 만났다. 비류를 왕으로 세웠다. 박창화 필사본 백제서기 비류왕 편의 내용입니다. 백제의 첫 도읍인 미추홀의 위치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기록의 단편들을 모아 그 대강을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14년 서기 41년 신축년 11월 겨울 천둥만 치고 눈은 내리지 않았다. 이해에 엄표가 몹시 불어넘쳐 미추홀 전체가 수해를 입었다. 그 백성들을 서하로 옮기고 엄표왕 호력을 용산공으로 삼았다. 박창화 필사본 대무신제기의 내용입니다. 엄표, 즉 엄표수의 무리불어 미추홀 전체가 홍수의 피해를 보았으니 미추홀은 엄표수와 맞닿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엄표수는 주몽이 동부여를 탈출하여 순로로 들어올 때 건넜던 바로 그 엄리대수입니다. 이 엄표수, 즉 엄리대수의 주변에는 갈사국 엄리현과 순노의 모둔곡, 졸본국 그리고 낙랑국이 모두 그 경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몽은 동부여를 탈출하여 엄리에 도착한 후 엄리대수를 건너 그 서쪽에 위치한 순노의 모둔곡으로 갑니다. 그 순노의 서남쪽으로 졸본이 존재하였으니 졸본 역시 엄리대수의 서쪽 강변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졸본이 순노의 서남쪽에 존재한 것은 순노에서 졸본을 방문하는 장면을 묘사한 다음의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기원전 39년 7월 15일 성상께서 목욕 재개하고 오이 길사와 함께 돼지를 쪄 곤년에 기름을 발라 현무신에게 제사 지냈다. 서남쪽으로 길을 떠나 졸본천에 도착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미추홀은 졸본국의 땅에서도 동쪽에 위치한 곳이어야 합니다. 졸본국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산동성 덕주시의 영역에 있었으니 그 동북쪽에 존재하는 하북성 창주시와 맞닿는 어느 지점에 백제의 첫 도읍인 미추홀이 존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졸본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증거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소개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백제는 첫 도읍지인 미추홀에서 두 번째 도읍인 위례성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도읍을 옮기게 된 사실이 역사에 명확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기원전 11년과 6년의 기록에서 위례성으로 도읍이 이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8년 경술년 기원전 11년 2월 말갈 3,000명이 위례성을 포위하자 왕은 열흘이 지나도록
성문을 닫고 나가지 않으며 적의 군량이 떨어져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정예병을 뽑아 대부현까지 추격하여 5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기원전 6년 7월 온조가 한산 아래에 울타리를 세워 따로 살기를 청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나누어 주었다. 박청아 필사본 백제왕기 비류왕편의 내용입니다. 미추홀에서 위례성으로 언제 옮겼는지에 대하여 백제사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으나 고구려사에서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17년 7월 한남왕 온조가 입조하여 위나성으로 도읍을 옮기기를 청하기에 이를 허락하였다. 박청아 필사본 광명대제기의 내용입니다. 고구려사에서 기록한 위나성이 곧 위례성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미추홀에서 위례성으로 도읍을 옮긴 시기는 백제가 미추홀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 1년 반 만인 기원전 17년 7월이 됩니다. 아마도 백제가 궁극적인 독립을 꾀하자 고구려가 과거 순노의 영역과 겹치는 미추홀 지역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후 고구려가 미추홀을 포함하는 엄표 지역에 대하여 지방관을 지속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위례성의 위치는 온조가 분가한 후 도읍으로 삼은 한성의 위치를 기준으로 그 자리를 파악할 수 있는데 한성을 산동성 태안시 영양현 일대로 추정하기에 비류의 위례성은 그 북쪽 가까운 곳인 산동성 덕주시의 최남단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한성의 위치는 다음 한성을 설명하는 곳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위례성 다음으로 등장하는 백제의 도읍은 한성입니다. 한성은 온조가 비류의 나라로부터 분가하여 만든 도성이기에 비류백제의 도읍 위례성과 온조백제의 도읍 한성이 공존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백제로부터 분가한 온조의 나라 도성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6년 7월 온조가 한산 아래에 울타리를 세워 따로 살기를 청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나누어 주었다. 박청아 필사본 백제왕기 비류왕편의 내용입니다. 이 한성이 비류의 백제가 멸망한 후 본래 위례성의 백성들을 흡수한 후에 비류백제의 도읍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위례성으로 바뀝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2년 왕의 동생 온조는 그 무리를 합쳐 왕위를 이어받고 새로운 도읍을 위례성으로 삼았다. 박창화 필사본 백제왕기의 내용입니다. 한성의 위치는 초기 백제가 산동성 덕주시라는 가정하에 한수를 남쪽으로 건넜기에 지금의 황하의 남쪽에 존재한다고 추정합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남의 땅은 북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으로는 높은 산에 막혀 있으며 남으로는 물될 못들을 바라보고 서로는 대해에 막혀 있습니다. 삼국사기 온조왕편의 내용입니다. 한성의 자리를 알려주는 이 삼국사기의 기록의 주요 내용은 5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먼저 하남의 땅이라 하였으니 초기 졸본의 땅, 즉 산동성 덕주시의
비류백제의 남쪽을 흐르는 황하의 남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동성 태안시 영양현 일대가 온조가 도읍으로 삼은 한성으로 추정됩니다. 그 조건에 해당하는 나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북대 한수란 북쪽으로 한수가 띠를 두르듯 감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양현 북쪽에는 대문화가 흐릅니다. 이 대문화가 한수로 추정됩니다. 동거고악, 즉 동쪽으로 높은 산이 있어야 하는데 영양현의 동쪽으로는 기몽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남망옥택, 남쪽으로 옥택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흔히 이 옥택을 비옥한 들이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물을 댈 수 있는 못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물댈 옥의 못택입니다. 영양현의 남쪽으로는 그러한 못들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조대해가 문제인데 어쩌면 한반도 백제의 조건과 맞아떨어지는 조건이지만 이 하나만으로 백제가 한반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다수의 증거들은 백제가 중국 대륙에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여기서 대해는 영양현의 서쪽을 맡고 있는 황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제의 도읍이 미추홀에서 위례성으로 다시 한성 위례성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그 대강의 지도는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웅진입니다. 웅진은 백제가 고구려에게 멸망한 후 서기 475년에 신라로부터 할애받아 백제를 복국시킨 땅으로 지금의 강소성 진강시 일대로 추정됩니다. 웅진은 양자강 하류에 위치하며 백제가 멸망한 후 세워진 웅진도독부 역시 그 자리를 중심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웅진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근거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언급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제의 마지막 도읍인 사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16년 서기 538년 봄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성왕편의 내용입니다. 서기 538년에 성왕은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꿉니다. 부여라는 이름은 신라에서 백제를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니 남부여는 곧 남백제라는 뜻도 됩니다. 사비 혹은 사비성의 위치는 역사에 상세히 기록되지 않았으니 그 정확한 자리를 알 수 없지만 웅진의 위치와 가까운 것이라고 하니 이 사비 역시 양자강 하류 인근으로 추정됩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664년 3월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사비산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키자 웅진도독이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하고 깨뜨렸다. 삼국사기 문무왕편의 내용입니다. 문무왕 시절에 백제의 잔당들이 사비산성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웅진도독이 이를 진압한다는 기록입니다. 즉 사비가 웅진도독부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것이니 사비의 위치 역시 웅진과 가까운 양자강 하류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기록에서도 웅진과 사비는 가깝다는 기록입니다.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서기 501년 11월 웅천 북원에서 사냥을 하고 또 사비 서원에서 사냥하였다. 눈이 많이 내려 마포촌에서
묵었다. 삼국사기 동성왕편의 내용입니다. 백제의 도성 이동을 정리하면 화면과 같으며 지도상에 간략히 표시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백제의 도읍 변천사를 대강의 그림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